이제 MRI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그 전에 이제 팩이 끊어지기 전에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는 뭐 다 잘 쓰셨다는데 로테이터 커프도 같이 끊어져 있습니다. 두 개 다 끊어져 있죠. 그래서 64세지만 뭐 운동 좋아하고 하시니까 수술을 해야겠죠. 수술하려고 딱 마음먹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널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진단은 나왔고요. 수술은 둘 다 할지 아니면 팩만 할지 노영규 선생님 어떻게 플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둘 다. 둘 다 해야죠. 그러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럼 팩을 먼저 해요, 로테이터를 먼저 해요? 환자 포지션은 어떻게 할까요? 비지컬하고 커프하고 팩하고. 커프하고 팩하고. 그럼 팩은 오픈할까요? 오픈을 해야죠, 팩은. 근데 이제 그 커프도 오픈. 네. 그러면은 이시전 쫙 해가지고 위로 좀 올려서 예. 로테이터 커프도 꼬매고 예. 이렇게 하고. 박진영 선생님도 동일한 의견이세요? 네, 근데 제가 틀린 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팩은 놔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 케이스는 환자가 이제 이게 환자가 한 2달 정도 병원을 몇 군데 돌다가 컨서버티브 얘기도 듣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이제 뭐 운동도 계속 해야 돼서 수술하려고 나오는 케이스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뭐 팩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한 거는 이제 팩은 오픈을 하는데 이제 커프까지 오픈하려면 이시전을 좀 뒤로 좀 많이 올려야 되고 이게 사실 뭐 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커프 위치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혹시 김도환 선생님 이게 지금 팩이 뭐 이게 팩 환자가 대부분 바로 안 오거든요. 이하는 게 아니라 뭐 통증이 별로 안 심하니까 외래 좀 다니다 와가지고 한 2달이라도 리트렉션이 좀 심한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수술방에 들어갈까요? 근데 저는 팩토레이스 메이저 단독 태어 이제 의뢰해서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달 정도 됐으면 한두 달 정도 됐으면 충분히 오픈해가지고 리페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최정 선생님 혹시 추가하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나 저도 팩 메이저 경험은 없는데 뭐 오픈해서 마찬가지로 수술할 것 같고 뭐 한두 달 정도면은 그냥 제 예상에서는 릴리즈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로테이 커프 먼저 했고요. 네, 스코브를 했어요. 왜냐면 뭐 일시적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했는데 뭐 커프는 미디엄 사이즈 하니까 그게 금방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겨봤는데 잘 땡겨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리덕션이 되게 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타임에 따라서는 이 뭐 릴리즈를 좀 해놔도 이게 트랙션 수축 결국에 잘 안 땡겨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미리 좀 이렇게 워닝을 좀 해놓은 상태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ADM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란 디펙트 부위만큼 이렇게 알로를 이렇게 위에다 덮어가지고 익스텐션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뭐 굉장히 이게 이 밑에 사실 테디러스 포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좀 튼튼하게 오고 그래서 이제 되는 거 확인하고 고정은 이제 휴메랄 샤프트에다 이제 앵콜하면 되죠.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 해보니까 괜찮게 오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업 MRI 보면 이제 커프는 뭐 미디움 사이즈니까 되고 이제 여기 당겨 보면 요 패치가 앞쪽까지 쭉 와서 이게 환자 설명하기 좀 좋더라고요. 오그멘테이션 튼튼하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 이게 조금 텐션을 많이 받는 케이스라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새도 이제 그 환자분을 자꾸 이렇게 지하에서 만나고 있는데 혹시 저 끊어지 못하는 생각하고 아직까지 일단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남자 21세예요. 그리고 이제 딴 병원에서 가스로 IND를 이미 했고 시도를 한번 했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요 튜버러스 있는 쪽이 약간 이제 본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는 뭐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뭐 83, 뭐 SST 6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CT 상에서 이제 본이 뻐끔뻐끔하게 좀 많이 먹어 있고. 이제 MRI 찍었더니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혹시 이거 뭘 의심해야 될까요? 일단 인펙션을 먼저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 인펙션도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TB? 당신은 혹시 같은 생각인데 주사위 스토리 있으면 인펙션을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 바이셉스 브루브 쪽에도 굉장히 되게 뭐 이렇게 벌키하고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본도 인볼브먼트가 되게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단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VNS가 나왔어요. 이건 뭐 나중에 히스토로지하고 다 해서 나온 진단명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오픈을 할지 스코브를 할지 수술할 때 또 뭘 주의해야 될지 뭐 이거에 대해서 혹시 김동환 선생님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이거 오픈할 거야 아니면 일단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브를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트랜스퍼가 너무 안 돼가지고 D에서도 PVNS 있으면 좀 철저하게 좀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오픈해서 좀 철저하게 진행되면 할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이게 디퓨즈 타입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코브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안 되죠? 디퓨즈 타입 스코브로 하면은 완벽하게 데브리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거는 액실한 파우치까지 먹고 한국으로 봐서는 디퓨즈 타입으로 보고 지금 스키미전처럼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 디퓨즈 타입을 보고 오픈으로 철저하게 데브리망을 쳐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갑자기 듣고 뜨끔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MRI를 보고 든 생각이 이게 포스테리어 콘텍스랑 뭐 이렇게 캡슐 뒤쪽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오픈을 하면은 사실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어프로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델토백토라든지 서스캡 열고 캡슐 열어서 완전히 다 봐야겠죠.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저도 알겠습니다. 마룡 부리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가 이게 박연 선생님이 지금 뭐 꿰쭉 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스코브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막 멀티풀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PVNS가 무슨 말리거너치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스코브를 했는데 이제 PVNS 저도 이제 꽤 해봤으니까 보면 이제 뭐 이런 핑거 라이크 빌러스 프로젝션도 있고 이제 소프티슈 데브리망을 쭉 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환자 되게 특이한 게 본 코로텍스를 되게 많이 먹고 들어갔어요. 휴메러스 안쪽도 되게 안쪽에 이제 뭐 벌은 갈아내고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쪽에 되게 구멍이 크게 막 안쪽으로 깊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코랄코린 프로세스 주변까지 좀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이거 좀 되게 약간 아주 어그레시브한 느낌이다. 그래서 느낌이 좀 되게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요새 이제 프린시플이 몇 개 바뀌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예전에는 24시간에 48시간 안에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술을 잡으면 안 됐어요. 왜냐면 주말 사이 못하면 월요일이 되니까. 근데 요새 이제 리터러처 보면은 한 2, 3주 안에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요새는 뭐 추석 연휴 전에도 뭐 수술하고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RT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RT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RT가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뭐 브라키오 플렉소패스 같은 걸 유발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컨트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RT가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11개월 됐는데 MR을 찍어보니까 본코르텍스의 대부분 좀 치쪽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앞쪽이죠, 앞쪽. 코랄코이드 프로세스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바이셉스 그룹 쪽은 다 날리고 앞쪽에 다 깨끗하게 정리한 데는 뭐 그런 데로 괜찮고 포스트 폴스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이제 메디알 쪽으로 코어코프스 밑에 쪽에 여기 다 뉴로바스큘러 건드리는 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엄청나게 막 되게 S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렁에 인볼브가 될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은 남자 젊은 애예요. 뭐 증상은 증상은 뭐 별로 없죠. 기부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델토팩토럴로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델토팩토랄로 하면 여기에 보이나요? 여기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완전 메디알 쪽인데 체스트 월 쪽인데 델토팩토랄로 잘 보일까요? 혹시? 다 뜯어내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잘라서 오스테오토미스로 들어오고 저 필요하면 그 롱헤드 쇼테드 바이스 잘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약간 있으실까요? 일단 골종이하고 전공하신 분한테 얼른 토스를 안 되면은 받아준 데 없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데 익스포저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필요하면 코라코이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이제 온콜로지 하는 스태프한테 트랜스퍼했고 디스커션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PVNS의 수술적인 원칙은 마지나 엑시전이고 레디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뉴로바스큘러 번들을 싸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서지컬 엑시전하는 게 되게 어려우면 이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뭐 하냐? 그럼 이제 시스템이 타겟 세렉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
CFS1, 그다음에 CSF1R 패스웨이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토카인 이 체인들을 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랄리오랑 롬빈자라는 약이 있고요. 이 약들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2021년에 우리나라부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약이 지금 잘 모르시고 이제 이번에 보드 시험 2차를 가니까 튜머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랄리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독성이 좀 있고 이게 비급여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롬빈자가 되게 좋은 약인데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율적 절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기능 저하가 되게 있는 성인 디퓨즈 타입으로 오면은 약물 치료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이제 보여주시는 문제도 바뀌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이게 효과가 뭐 ORR이라서 저희가 메스에서 한 39%, 롬빈자가 한 40%로 되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고요. 자, 이 환자는 남자 48세 정도 하는 환자고 이제 배드민턴을 뭐 운동을 뭐 아주 엄청나게 하시는 건 아니고 배드민턴 치고 좀 아프고 그래서 인젝션도 좀 해볼 거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 왔는데 히스토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어트로피가 좀 돼 있죠. 어트로피 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는 뭐 통증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되게 덜 페인이 있고 위크니스 좀 있고 컨스턴트 78점 정도.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사이맥스를 해보는데 사이맥스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셀렉티브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이게 이제 데피시거든요. 건축에 비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건데 68% 떨어져서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가 이 사이맥스 거보면 매시브 로테이 커프테어가 리테어돼서 완전 슈더파라이즈 가는 정도가 한 60% 데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안 되는데 반대로 인터널 로테이션은 노말이고 이제 피크 토크는 한 번 한 거, 토탈하고는 이제 일을 여러 번 시킨 다음에 스트레스를 재는 건데 피크 토크 오히려 이제 정상보다 좋게 나와요. 굉장히 셀렉티브한 익스터널 로테이션, 스트레스 데피시이 딱 선택적으로 있는 거죠. EMG에서는 뭐 모델 투 시비어 SSN 드롭댓이 나왔고요. 한 6cm 됩니다. 포스터 쪽이 되게 크고 엄청 큰 메스인데. 자, 그럼 이제 요 케이스는 진단 나왔고요. 김동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수술할까 말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큰 스피노글레 시스트 같은데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뭐 오픈해서 제거할 것 같습니다. 일부만 조금 터트릴 수도 있고 하면 또 섭사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캡슐에 제거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좀 팔페이션을 잘 해보면 또 이렇게 노듈레이션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셉테이션들이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스파인 이들도 좀 하고 너무 어그레시브하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오픈해서 약간 이렇게 디컴프레션만 약간 해주세요. 네. 뭐 주사기로 좀 빼도 되겠네요. 근데 뭐 한 포인트 여러 개 셉테이션이 돼 있어서 그 주사기로는 다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최근에 이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환자가 뭐 심좀 심하게. 근데 이제 이 디컴프레션을 해주고 하면은 뭐라고 환자한테 설명할까요? 수술 전에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스트레스가 돌아온다, 아니면 뭐 그래서 통증이 좋아진다. 그런 설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요. 근력 약화가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재활하면은 근력이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스코업을 했고요. 이게 왜냐면 제 생각은 이제 레귤럴 케어가 있고 그게 결국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체크된 밸브를 다 이제 좀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약간 성상이 다 틀린데 이 환자는 굉장히 틱하고 되게 뷰커스하게 나와요. 뭐 이런 약간 뭐 포도 알갱이처럼 굉장히 좀 찐찐한 그런 걸로 좀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디폴테이션 하고 랩을 해서 뭐 끝냈고 이 환자는 통증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환자가 굉장히 만족하고 그 전에 있던 덜한 페인은 완전히 싹 다 좋아진 것 같다고 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스트렝스는 지금 팔로우하는 중인데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워낙에 그냥 제네럴 스트렝스가 좋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교수님, 넘어가서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레벨 티어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실지 갱글리언이 크게 있을 때. 스피너 갱글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갱글리언이 이제 그 시스틱 매스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니까 수술방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이제 뭐 어트로피가 있든지 뭐 근전도가 있든지 뭐가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 레벨이 완전 괜찮은 거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디제네이션만 있고 티어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저는 가끔 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한 케이스들은 다 조금씩 뭐 레벨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되게 다 이렇게 와이드하게 좀 갈아내고 다 꾸며주고 나왔어요. 오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좀 디제네이션 있는 부위에서 계속 어프로치를 하면은 갱글리언 자체를 좀 찾을 수가 있어서 같이 리페어를 합니다. 너무 디컴프레션은 안 하시나요? 너브 디컴프레션이요. 하려면은 여러 시스템을 디컴프레션 해도 너브 자체는 좀 많이 좋아지는 걸로 디컴프레션이라는 거는 위에 저 이제 이렇게 리가멘트를 자르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까지는 수술 시기는 언제 될지 아세요? 잠깐만 시간 좀 있죠.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왜냐하면 내추럴 퍼서 파라라브라시스가 내추럴 힐링 되는 케이스도 보거든요. 그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디제너티브 체인지만 있지 많이 뭘 시켜 짧게부터 합니다. 내추럴 코스가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수술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제일 문제가 거든요. 그 라브룸 자체가 지금 패소 피졸로지는 라브룸이 찢어지면서 리퀴드 되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라브룸 자체의 모션의 운동장애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라브룸 자체가 스테이블 라브룸이 되면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없어져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또 관점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수술했던 것처럼 요즘은 라브룸 리페어 리퀴드가 생긴다고 하니까 리페어가 없어도 리조션 되어버리니까 큰다 보니까 너무 디컴플레 필요 없거든요. 그 두 가지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 시기 어떻게 잡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내적 코스를 잘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뒤쪽에 있으면은 그 아수라 수컷 같은 거 안 하고 소로 보면서 가야 돼서 아스피레이션만 시켜 디컴프레션만 시켜주고 결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보다가 나중에 또 생기고 자꾸 문제가 되면은 그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넌 비교적 막 좀 인베시가 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경에 내추럴 코스에 가는 데피니션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좀 알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 테크닉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대한 다음 기사가 좀 필요한 다음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포인트가 말씀하신 포인트가 디스커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케이스는 뭐 비슷한 남자 19세고 사이즈는 작아요. 작고 근데 레그룸은 뭐 좀 안 좋은 것 같죠. 좀 MRI 보면. 근데 어트로피 이제 앞에 환자랑 많이 틀려요. 좀 마일드 어트로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스트렝스도 뭐 보면은 데피시시 뭐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앞에는 60-70%인데 여기는 한 20% 내외로. 그리고 EMG는 정상이고. 그래서 이 환자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환자도 수술했습니다. 계속 불편하고 병원도 와 여러 군데 다녔으니까. 이 환자는 노영생 이 환자는 수술을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하고 안 하면 앞에 환자랑 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디시전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더 작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싶고 저도 유인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심터면 아스피레이션 먼저 해보고요. 계속 또 그러면 수술할 것 같습니다. 강준영 선생님은 뭐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트로피나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나 뭐 GIRD 증상이나 EMG 이런 걸 봤는데 결국 우리가 수술을 하는 인디케이션 어디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지점이 그거를 가누는 어떤 보드라인이 되느냐 거기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스라트로피고는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거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오전 선생님이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사해 보니까 ECM인가 2.5cm 직경이 그 넘어갈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논문이 몇 년 전에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좀 인디케이션 좀 더 넓게 하는 편입니다. 일단 증상이 있으면 그냥 합니다. 네,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윤 교수님이나 패널 선생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 가이드에 아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걸 공유해 주실 분 누가 계시나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제가 한 5개 정도 해본 것 같아서 정확히는 않지만 그 환자들 다시 수술했던 경우 적은 없습니다.
5개 정도 했는데요. 아스피레이션. 그 환자 중에 수술했던 환자는 없습니다. 그 환자도 노이미젤 전부 다 페인이었어요? 페인, 파워도 약간 떨어지는 환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페인이었습니다. 저는 어스퍼레이션 했는데 리커했던 케이스 있고 뭐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 갔던 케이스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다양하다고. 다양하다고. 네,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나중에 또 추후에 기회 되면 이제 이게 재밌는 토픽인 것 같아서 요 환자는 뭐 수술하고 뭐 1년 6개월 보니까 내분도 잘 붙었고 이제 메스도 좋아졌어요.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여자 72세 환자고요. 엘보긴 한데 이제 DM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레크라노 버자이티스라고 이제 로컬에서 얘기를 듣고 주사를 뭐 엄청 많이 맞았어요. 뭐 이것도 주사하고 저것도 주사하고 물도 몇 번 뺐다 그러고 저한테 왔을 때 이게 엄청 커요. 이만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뭐 그렇고 MRI 보면 이렇게 엄청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다 돼 있고 안쪽에서 뻐뻐뻐 한데 요 혹시 진단은 뭘로 한번 할게요. 최종으로 혹시 요거 이제 환자한테 술을 좀 뭐뭐 의심이 좀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좀 보자. 뭐라고 줄까요? 일단은 뭐 주사 맞았다고 하셔서 감염.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주사 맞고 이런 거면 당연히 인펙션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뭐 엄청 막 레디시하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메스는 크니까. 근데 보면은 뭐 약간 이런 안쪽에 막 찌글찌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진단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고 김동완 선생님 수술하면은 뭐 어떻게 일단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뭐 수술을 오픈할지 뭘 할지 뭐 또 수술할 때 혹시 뭘 주의할지 당연히 오픈해야 될 것 같고요. 진단은 오스테오콘드로마토시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퓨전이 많고 이렇게 그 스킨 프라블럼이 또 큰 문제가 되겠고 이게 슈처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스페이스를 안 남기고 촘촘하게 자세히 보이는 골자 티슈라든지 그런 병변 티슈들을 잘 제거하고 리페어를 잘 하는 게 테크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그 벌소스코프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선생님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요. 이 시절 오픈으로 하면 오히려 더 스킨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디지털 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벌소스코프로 긁어내지 않으면 사실 좀 깨끗이 제거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허연 뭐 라이스 바이딩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거는 뭐지 하고 이제 나갔더니 그러니까 바이옵시는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PCR에서는 TB 양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TB 약을 뭐 먹고 환자 다 좋아지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이 환자 워낙에 이제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가 있었던 환자인데 거기에다 이제 인젝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TB가 인펙션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저희가 뭐 찾아보니까 리터처 된 게 없어서 발표를 했고 찾아보니까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핸드 쪽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하고 이제 그 NTM, 어티피컬 TB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미지상에서, MRI에서는. 그래서 거의 뭐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저희 케이스도 그렇고 여기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보이고 치료가 이제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는 미네랄라이즈드 콘드로마이드 매트릭스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스바디는 콜라겐과 피브린이 이렇게 뭉개진 형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병의 치료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MRI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스로플라스티에 대해서 가톨릭 의대 지종 교수님께서